그럼 지금부터 넷서프트 스쿨 오늘 중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넷서프트 스쿨을 공급하고 있는 엔클라우딩 대표 전영권입니다. 오늘 이렇게 줌을 통해서 인사드리고 이러한 교육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은요, 대략 1시간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넷서프트 스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교사 콘솔 설치 방법에 대해서 직접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녹화를 해가지고 따로 보실 수 있도록 별도로 또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굳이 어떤 내용을 적으시거나 이러실 필요 없고 진행되는 내용을 한번 쭉 봐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넷서프트 스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넷서프트 스쿨은 우리나라 제품은 아닙니다. 역사가 34년 된 영국 제품이고요. 전 세계 1,9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 관리 솔루션으로서는 세계 1위 제품이고요.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PC 프로라든가 이런 전문 기관에서는 넷서프트 스쿨을 교육 및 수업 진행 솔루션으로서는 세계 1위 제품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넷서프트 스쿨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영국 제품이다 보니까요. 한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에서 한글화를 담당을 하고 한글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넷서프트 스쿨은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으로 제품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직관적이다라는 말은 좀 이따 저희가 넷서프트 스쿨 교사 콘솔을 통해 가지고 보실 수 있듯이 모든 메뉴라든가 아이콘이 굉장히 알기 쉽고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어떤 기능이 실행이 되겠다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이콘이라든가 UI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학업 성취도 평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세요. 34년의 역사를 갖고 윈도우 업데이트와 함께 기능이 발전되어 오고 업데이트 됨으로 인해서 뛰어난 성능과 함께 안정성도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과정도 한 3분에서 한 5분이면 설치와 세팅이 끝날 정도로 설치가 용이하고 사용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급하는 이 넷소프트 스쿨은 한번 학교별 라이센스를 확보를 하면 그 라이센스, 그 버전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넷소프트 스쿨은 윈도우에서만 작동하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께서 윈도우를 가지고 사용을 하실 때 학생들은 안드로이드라든가 윈도우는 물론이고 크롬 OS, iOS 등 다양한 OS 간에 서로 호환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행히 전라북도 교육청은 윈도우라는 단일 기종을 가지고 어떤 에듀테크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서울이라든가 이런 쪽은 다양한 기기들을 학교에서 선택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넷소프트 스쿨이 채택이 되어가지고 각 학교에서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넷소프트 스쿨은 수업 관리 솔루션이고요. 넷소프트 스쿨이 어떤 앱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포를 한다거나 혹은 앱을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은 아닙니다.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기기를 제어를 하고 파일을 보내고 선생님들의 화면을 이렇게 전송하는 그러한 수업 내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넷소프트 스쿨의 주요 기능을 한번 간단히 이렇게 보시겠는데요. 학생 화면 잠금 기능입니다. 학생들이 뭔가 그 노트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딴짓을 할 때 학생 그만하라라는 그러한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버튼 하나로 학생들의 기기를 잠가버리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풀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떠한 웹사이트를 보고 있고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학생 화면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 화면을 크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학생 화면을 직접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화면을 학생 기기에다가 실시간으로 공유,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기에서 웹사이트라든가 애플리케이션을 원격으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일을 보내거나 어떤 과제를 넣어가지고 학생한테 그 파일을 보낸 다음에 학생이 해당 과제를 완료를 하면 자동적으로 선생님의 지정된 폴더로 회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웹사이트와 승인 웹사이트와 금지 웹사이트를 목록을 올려놓고 학생들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거나 금지된 웹사이트는 제외하고 다른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게 한다거나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웹사이트를 제한하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을 제한을 할 수가 있고요. 불필요한 프로그램, 혹시 뭐 학생들이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게임을 계속적으로 한다거나 그러면 그 특정 프로그램을 금지된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 올려놔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이 안 되도록 막을 수가 있습니다. 즉석 설문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6개의 답변 목록을 넣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설문을 보내서 학생들이 답변을 하면 해당된 답변을 100분율로 설문 결과를 표시를 해주고 그 결과 또한 학생들한테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퀴즈를 풀게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저희 동영상 이쪽에서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넷소프트스쿨에서는 한 3, 4개의 모듈이 이렇게 같이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테크콘솔이라는 IT 관리자 모듈을 별도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을 통해서 학교 내에서 IT 관리자는 학교 내의 모든 학생 기기를 보면서 전체에 해당되는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부여를 해가지고 학생 전체 기기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넷소프트스쿨은 요즘 에듀테크 시대와 더불어서 이렇게 선생님들이라든가 학생 혹은 IT 담당자들한테 필수 소프트웨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넷소프트스쿨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다양한 언론 보도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나라 학교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넷소프트스쿨은 최적의 수업 관제 솔루션이고요. 연구 라이센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넷소프트스쿨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나름대로 이 넷소프트스쿨이 상당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초기에는 조금 익숙하는데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한두 번 사용을 해보면 굉장히 쉬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해보시라고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13일경 정도에요. 각 학교 정보 담당 선생님들께 NSM이라는 라이센스 파일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 파일을 못 받으신 선생님들께서는요.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교육이 끝난 다음에 제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 라이센스 파일을 드릴 텐데요. 이 라이센스 파일을 어떤 선생님께서는 여러 번 다운받으셔가지고 NSM이라는 이 라이센스 파일 이름이 이를테면 2번이라든가 3번 막 이렇게 다운받으면 괄호 열고 뭐 이렇게 다운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NSM이라는 이름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NSM이라는 파일명만 정확하게 표시되도록 이렇게 바탕화면에다가 라이센스 파일을 다운받아서 올려놓으시고요. 그러면 이 라이센스 파일이 어떤 거를 포함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라이센스 파일은 실행 파일은 아니고요. 이렇게 윈도우 메모장에다가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이 라이센스 파일을 끌어당겨서 올려놓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15 버전이라는 뜻이고요. 이 라이센스 파일의 인증 코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익스파이어리라고 해가지고 2024년 4월 30일이라는 제한적인 기간만 사용할 수 있는 저희 파트너용 라이센스 파일이지만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보내드리는 라이센스 파일은 이 익스파이어리가 이쪽이 이렇게 빈 공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라이센스 파일은 영구 라이센스 파일이라는 겁니다.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파일이고요. 그리고 이 라이센스 C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JBOE 전라북도 한 다음에 그 다음 각 학교의
영문 이름명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라이센스 파일로 설치를 하면 소프트웨어의 학교 이름이 그 각인돼서 나타납니다. 그 부분은 설치를 한 다음에 제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라이센스 파일이 반영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맥스 슬레이브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 라이센스 파일로 연결할 수 있는 학생 수량을 의미합니다. 넷소프트 스쿨에서는 교사에 대한 라이센스는 무료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제가 지난 10월 13일에 라이센스 파일을 학교 담당 선생님한테 드렸는데요. 그 라이센스 파일을 학교 담당 선생님께서 혼자만 사용하지 마시고 지금 에듀테크로 노트북을 지급받은 학생들과 수업을 하는 모든 선생님들께 그 라이센스 파일을 각 학교 내에서 같이 공유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라이센스의 수량은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량만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각각의 노트북에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 교실에 만약에 전자칠판이 있다면 전자칠판에도 연결을 해가지고 전자칠판과 학생들을 연결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라이센스 파일을 필요한 선생님들께 같이 공유를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라이센스 파일을 이렇게 바탕화면에 올려놓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어디서 다운받냐면요. www.netsoftSchool을 영어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넷으로 시작했으니까 끝에다가 그대로 .net, 단넷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그러면 이 사이트 저희가 국내 넷소프트스쿨을 공급하면서 서비스 전용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의 주소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에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왼쪽에 보시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바로 옆에 전라북도교육청 상세보기가 있습니다. 이 상세보기에 들어가면요. 오른쪽 중간에 보면 NSS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어제하고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여기 오프라인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운받다 보니까 이 사이트가 일일 접속량이 초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운받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만약에 접속량 초과로 연결이 안 되시면 내일이라든가 모레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을 받고요. 이 다운을 받으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지금 파일 열기로 가면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방금 다운받은 소프트웨어가 보이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새로 만들기를 해가지고요. 새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에 새 폴더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새 폴더 2가 생겨난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파일과 방금 다운받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2개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폴더 안에는 소프트웨어와 라이센스 파일 2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라이센스 파일만 넣어놓고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면 이 라이센스 정보를 이 소프트웨어가 설치하면서 그 정보를 쭉 흡수를 하기 때문에 정보 값을 일일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선택을 해가지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설치가 시작됩니다. 다음을 누르시고요. 사용권 계약에 동의를 하시고 다음을 또 누릅니다. 자, 저는 학생과 교사를 둘 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교사만 선택을 해가지고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학생 기기에는 학생 모듈, 학생 노트북에는 넷소프트스쿨 학생 모듈이 다 설치돼서 이미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교사 모듈만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다음을 누르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에서 학생 모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용자 정의 설치해가지고 학생과 교사 모두 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실은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 노트북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교실을 1-1로 설정을 해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설치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마침을 클릭을 하면 바로 라이선스가 확인이 되고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교사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탕화면에 교사 콘솔이라는 아이콘이 하나가 생길 겁니다. 교사 콘솔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요. 지금 학생 노트북이 어떤 상태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 노트북은요. 윈도우 시작 버튼을 학생 노트북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학생 노트북은 지금 윈도우 11이 설치가 돼 있죠. 저는 지금 윈도우 10이 설치가 돼 있는데 어쨌든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설치된 앱 목록을 보면 N이라는 목록에 들어가 보면 학생기기는 넷소프트스쿨 학생 환경 설정 하나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환경 설정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아까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라는 그 창이 떠가지고 아이디, 관리자용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으라는 그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에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환경 설정을 마음대로 못 바꾸도록. 지난 10월에 공급될 때는 교실에 이렇게 1-1이라는 이런 고정된 교실로 해가지고 학생들기에다가 공급이 됐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으로 하여금 아까 사용자 계정 컨트롤 창이 안 나타나게끔 하면서 학생들이 교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용자가 직접 교실을 지정 그리고 가능한 교실 표시 이렇게 설정이 바뀌도록 학생 환경 설정 파일을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이 백그라운드로 해서 학생들 기기에 푸시해가지고 밀어내서 학생들 기기에 환경을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기기를 적어도 5분이나 이를테면 8시간 사이로 켜놓으면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이 이 파일을 백그라운드로 밀어내가지고 학생 기기를 바꾸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교실을 지정하고 가능한 교실을 표시를 하는 쪽으로 학생 기기가 바뀌게 된다면 바로 어떻게 학생 기기가 나타나느냐면요. 하단에 작업 표시줄에서 여기 숨겨진 아이콘 표시가 있습니다. 숨겨진 아이콘 표시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학생 기기를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입실 퇴실 버튼이 생성이 돼 있으면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이 제대로 학생 기기의 환경 설정을 변경한 것이 되고요. 만약에 입실 퇴실 버튼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학생 기기가 여전히 교실 1-1로 설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입실 퇴실 버튼이 나타나도록 학생 기기를 바꾸는 작업을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됐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바탕화면에 넷소프트스쿨 교사 콘솔이라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3개의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기능에 액세스합니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용 기기와 학생 기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익숙해지면 모든 기능에 액세스합니다가 이게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1-1이라는 교실, 왜냐하면 설치를 할 때 1-1이라는 교실을 입력을 해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맨 처음은 이렇게 1-1이라는 교실을 찾게 됩니다. 제가 어제 1-1이라는 교실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 잔상 세션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필요 없는 이렇게 세션이 남아있으면 이걸 선택을 해가지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델키라고 하죠. 딜리트 키를 이렇게 누르면 이 학생들의 세션을 필요 없는 세션을 이렇게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옵션이라고 글씨가 작게 있거든요. 이 우측 상단에 옵션을 클릭을 해가지고 교실 네트워크를 설정을 하면 설정 구성 항목 창이 뜹니다.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될 거는 이 설정 구성 항목에서 왼쪽에 고정 이동교실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1-1이라는 교실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만약에 1-1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교실을 이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2학년 1반을 맡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다 고정교실을 2-1로 하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2학년 1반만 들어갈 게 아니라 2학년
2반도 들어가야 되고 2학년 3반도 들어가야 되고 이를테면 국어도 선생님께서 맡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어 1도 들어가야 되고 국어 2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밑에 임시교실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동 수업 시 승인된 학생만 입실은 일단 요거는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하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시교실은 체크 표시를 하고 필요한 교실명을 이렇게 교실 목록에서 선택합니다를 다 넣은 다음에 넷소프트 스쿨은 중앙에서 누군가가 각각의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교실을 누군가가 중앙에서 입력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교실은 선생님으로서 내가 필요한 교실은 내가 필요한 교실명을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다시 시작하게 되고 바로 제가 입력한 여러 교실명이 이렇게 목록에 뜹니다. 제가 2학년 1반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임시교실이라는 거를 체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임시교실 창이 하나가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2학년 1반을 이렇게 한번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채 팀장을 비롯해서 2학년 1반 학생들은 입실 퇴실 목록에서 2-1이 보이거든요. 2-1에 보이는데 교실명의 2-1뿐만 아니라 선생님 이름이 학생의 교실 선택 수단의 목록에 뜨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여기다 이렇게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 이름도 넣어주시고 여기에 넷소프트 스쿨이라는 수업 제목도 이렇게 넣어주셔서 오른쪽에 디스켓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에 교실뿐만 아니라 선생님 이름도 뜨고 그 다음에 맨 처음 우리가 선생님께서 이렇게 계정으로 저는 계정이 엔클라우딩이잖아요. 이 엔클라우딩이라는 계정과 우리 선생님 이름 그리고 교실명 이 세 가지가 다 뜹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이 교실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옵션에 들어가 가지고 교실 네트워크 설정에서 고정교실에 여기 이동수 없이 승인된 학생만 입시를 체크 표시를 뺐기 때문에 학생들은 무조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해당되는 교실로 입시를 하면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제가 이 체크 표시를 해제를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체크 표시를 넣으면 다음에는 느낌표가 뜹니다. 이 학생들이 이 교실로 들어왔을 때. 그래서 선택을 해가지고 오른쪽 마우스를 해서 연결 버튼을 눌러줘야만 해당되는 학생들이 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일단 체크 표시를 뺀 상태에서 학생들이 직접 들어와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를 한번 넣어놓고 일단 다음에 연결될 때는 어떻게 학생들이 연결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학생들은 지금 2-1이라는 교실에 들어와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왼쪽에 메뉴들이 있고요. 상단에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구조를 좀 아시는 게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왼쪽에 메뉴들이 이렇게 있는데 홈 버튼, 모니터링 버튼, 그 다음에 오디오 버튼. 넷소프트 스쿨은 이 아이콘에다가 마우스를 살짝 가져다 올리면 그거에 따른 간단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굳이 이 기능에 대해서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올린 다음에 그 내용을 보시면 쉽게 기능을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모니터링 버튼을 클릭을 하면요. 학생들의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측 하단에 자동 버튼이 이 슬라이드 바 바로 옆에 자동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학생 화면을 이렇게 선생님 화면의 크기에 맞게 자동적으로 크기를 알맞게 조절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모니터링 버튼이고요. 학생들의 화면에서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뭐 하는지를 이렇게 선생님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거 오디오 버튼이고요. 이거는 오디오 랩에서 사용을 하기에 좋고 그 다음에 이게 QA 버튼이고 이게 인터넷 버튼입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들을 제가 홈 버튼을 클릭을 하면 상단의 맨 우측에는 지금 태블릿이라는 메뉴만 이렇게 떠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모니터링 버튼을 클릭하면 썸네일,
상단의 맨 우측에 썸네일이라는 관련 하위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디오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학생과 볼륨이라는 하위 메뉴가 이렇게 상단에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퀴즈를 클릭을 하면 Q&A 옵션이 보입니다. 인터넷 버튼을 클릭하면 상단 우측에 웹 액세스 옵션이라는 하위 메뉴가 보이고요. 응용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응용 프로그램 액세스와 옵션이 보이고 설문을 클릭하면 설문 옵션이 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메뉴를 클릭할 때 이거와 관련된 하위 메뉴는 상단의 우측에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왼쪽에 모니터링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4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맨 상단에 주목 버튼을 어떤 학생 한 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한 명 선택을 했습니다. 주목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해당되는 학생 한 명한테만 주목 버튼이 실행이 돼서 이렇게 학생 기기가 자물쇠로 잠깁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학생 선택을 해가지고 주목 종료를 하면 그 학생 기기의 화면이 이제는 주목에서 해제가 됩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해제가 되는데 여기 화면에서는 약간의 시간 차이가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이게 주목과 주목 종류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넷소프트 스쿨에서는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지금 4명이 있는데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그 위에 상단에 혹은 좌측에 어떤 기능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제가 주목 아이콘을 클릭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기능이 전체 학생에게 적용이 됩니다. 전체 학생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 학생을 다 드래그 해가지고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주목 종료를 클릭을 하면 전체 학생의 잠긴 기능이 해제가 됩니다. 상단에 전체 잠금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학생 전체의 화면을 이렇게 새까맣게 만들어줍니다. 학생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단에 화면 전송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화면 전송 버튼은 선생님의 화면을 학생 기기에 전송을 하는 겁니다. 이 화면 전송하기 전에 전체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클릭을 해가지고 전체 잠금을 해제를 시켜주시고요. 이제 화면 전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전송을 클릭을 하면 바로 이렇게 하위 메뉴가 나타나고요. 맨 위에 교사 화면을 선택한 모든 학생에게 전송합니다. 선택을 클릭을 하면요. 지금 이 화면이 각각 학생들의 기기에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거를 못 보시는 것 뿐이죠. 화면을 다 전송을 해서 전송을 종료하려면 하단의 작업 표시줄에 여기 숨겨진 아이콘 표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플레이 버튼이 보이거든요. 이 플레이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하면 전송 종료 메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전송을 종료를 하면 선생님 화면을 학생들한테 전송하는 것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종이 비행기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거 원격 실행입니다. 이 원격 실행은요. 클릭을 해서 학생들 기기에 URL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원격으로 실행을 하는 거고요. 한번 제가 네이버를 먼저 URL을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등록을 한 다음에 이 선택을 해가지고 학생 기기에서 실행을 클릭을 하면 바로 학생 기기에서 지금 보이죠? 학생 기기에서 네이버가 이렇게 실행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응용 프로그램은 내 컴퓨터에서 exe 실행 파일을 여기다가 등록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를 등록을 해서 해당되는 이를테면 엑셀이라든가 이걸 선택해 가지고 학생에서 원격 실행을 클릭을 하면 그 엑셀 프로그램이 학생 기기에서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서 이렇게 쭉 보이면 여러 가지 기능 중이 지금 있고요. 방금 봤어요. 좌측 메뉴에서 좌측 메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좌측 메뉴를 내 마음대로 메뉴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의 하단의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가지고 사용자 정의를 들어가면요.
노후가 불필요한 맞아. 혹은 전창규 선생님한테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말씀드렸었거든요. 굳이 많이 쓰지 않는 이를테면 그래서 메뉴들은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제가 볼게요. 다음에 네. 뭐 이를테면 인쇄보기도 그리고 제거하고 입력보기도 제거하고 그리고 많이 쓰는 메뉴다라고 네네, 한다면 잠시 이거를 조금 위로 봐보겠습니다. 올린다거나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좌측 메뉴가 선생님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배치가 됩니다. 머리. 좌측에 메뉴에 모니터링 버튼이 있는데요. 한 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맨 오른쪽에 선택 학생 화면 전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상단의 화면 전송은 선생님의 화면을 학생 기기에다가 전송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선택 학생 화면 전송, 어떤 학생이 어떤 발표 자료를 잘해왔다거나 모범 답안을 제시해왔다. 그러면 그 학생을 선택해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선택 학생 화면 전송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보낼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 선택 학생 화면 전송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의 화면이 다른 학생에게 전송이 됩니다. 물론 선생님 화면에도 그 학생의 화면이 전송이 됩니다. 학생 기기에서 요 X 버튼을 창닫기를 클릭을 하면 이 학생의 화면이 다른 학생에게 전송되는 거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요. 그 학생을 이렇게 새로운 창으로 보여주는데 창에 맞춤을 한 다음에 이 창에서 그 학생의 기기를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어떠한 제어의 기능을 넣지 않더라도 더블 클릭해서 그 학생 기기 화면에서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단에 그 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전체 화면 로그인, 로그아웃, 뭐 그 학생의 화면을 잠근다거나 해서 이러한 기능들은 직접 실행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좌측 메뉴에서 여기 원반 모양의 설문조사 기능이 있습니다.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하단에 설문이 있고요. 답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설문을 입력을 합니다. 구어체로 입력을 하면 되고요. 이를테면 다음 주 야외 현장 학습 무슨 요일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답변은 총 6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답변과 답변은 컴마로서 구분을 해가지고 총 6개의 선다형을 만들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하단에 전송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 설문 내용이 학생 기기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학생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 학생이 만약에 이 학생은 월요일 날 선택을 했고 이 학생은 화요일 날 이렇게 선택을 했고 학생들이 이렇게 설문을 마치면 설문 메뉴에 들어가면 하단에 이렇게 100분율로 학생들이 설문한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그 어떤 학생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색깔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긴 다 이름이 스터디로 되어 있는데요. 이름이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옵션에서 기타 설정이 있거든요. 옵션에 기타 설정에 들어가서 설정 구성항 및 사용자 화면의 교사 이거를 학생을 로그인명으로 표시 이거를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하면 학생 이름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스터디에서 개별 이름으로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듀 312라는 학생은 파란색을 표시를 한 걸로 봐가지고 월요일을 선택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에듀 306과 305는 녹색을 표시를 한 걸로 봐서 화요일을 선택한 걸로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 자동 그룹이라는 거를 체크 표시를 하면 이렇게 학생들이 선택한 거, 화요일 표시를 선택한 학생은 자동으로 이렇게 화요일에 목록에다가 넣어주고요. 그 토요일에 선택한 학생은 토요일 목록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이 같은 학생들을 같은 그룹으로 묶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 바로 상단의 자동 그룹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학생들의 설문이 끝나면 설문 페이지에서 전체로 들어간 다음에 설문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저는 지금 줌 메뉴가 같이 있어가지고 가려져서 자꾸 이렇게 조금씩 화면을 내린다라고 좀 보면 좋고요. 여기에
결과 전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결과 전송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이 답변 결과가 학생들 화면으로 이렇게 결과가 100분율로 또 학생들한테로 전송이 됩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기능은 회장선거라든가 아니면 쪽지시험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지구본 모양의 이거를 클릭을 하면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승인된 웹사이트와 금지된 웹사이트 목록을 넣어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만 들어갈 수 있게 한다거나 네이버닷컴도 한번 넣어보고요. 승인 웹사이트에다가 한번 넷소프트스쿨 KR 사이트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지된 사이트에는 키워드 방식이 작동을 합니다. 이를테면 게임이다 라는 단어만 넣어놔도 게임이 들어간 URL, 게임이 들어간 모든 웹사이트는 다 차단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인 웹사이트와 금지 웹사이트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놓는다라고 해서 이게 적용되지는 않고요. 적용을 하려면 좌측 메뉴의 하위 관련 메뉴는 우측 상단에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승인 목록만을 클릭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이 해당되는 사이트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금지 목록 차단을 시킨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이 모든 학생들은 게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URL은 못 들어가고 그 이외의 모든 사이트는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간 제한 액세스를 넣어서 이를테면 20분이다, 30분이다 라고 이렇게 시간을 넣어서 이 시간 동안 학생들은 승인된 웹사이트만 들어갈 수 있게 할지 혹은 금지된 웹사이트는 들어갈 수 없게끔 할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 제한을 넣어놨기 때문에 모래시계 버튼도 이렇게 보이고요. 다시 모든 학생을 무제한으로 풀어놓고 그리고 하단에 응용 프로그램 액세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상단 우측에 관련된 하위 메뉴가 나타나고요. 이 응용 프로그램 액세스에 승인된 응용 프로그램에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기 찾아보기에서 exe 실행 파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메모장이다 그러면 메모장에 해당되는 실행 파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C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찾기에는 지금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C 드라이브에서 .exe 실행 파일을 넣어가지고 여기 프로그램 파일 exe 파일을 찾아서 넣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승인된 응용 프로그램을 넣고 이를테면 금지된 응용 프로그램에도 .exe 실행 파일을 넣어놔서 지금 여기는 승인 프로그램과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도 넣어놓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하위 메뉴가 지금 활성화되지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방금처럼 웹사이트처럼 이 목록을 이렇게 넣으면 하위 메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서도 학생들이 어떤 특정한 게임을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 특정 게임의 실행 파일을 여기 금지된 응용 프로그램에 올려놔 가지고 금지 목록 차단을 눌러놔 주시면 학생들은 해당되는 게임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맨 아래에는 이거는 화이트보드고요. 이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왼쪽에 전송 버튼을 누르면 해당된 학생 4명한테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 그림이 선생님께서 화이트보드에 그리는 그림이라든가 글씨가 실시간으로 학생들한테 전송이 돼서 표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전송 버튼을 클릭을 하면 전송이 종료가 됩니다. 지금 상단에 한두 개를 이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학생 보기를 클릭을 하면요. 여기에 메뉴들이 좀 보입니다. 좌측 열 메뉴, 이거를 클릭을 하면 좌측에 우리 선생님 교사 콘솔의 좌측 메뉴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다시 생성이 되고요. 학생기기에 이렇게 보시면 상단에 도구 모음바가 뜹니다. 교실명이 나타나고 선생님 이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수업 제목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메뉴들도 보이고요. 이 도구 모음 표시는 왜 나타나느냐? 여기에서
요 학생 도구 모음, 학생 보기에서 학생 도구 모음을 체크 표시를 활성화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체크 표시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제가 해제했고요. 이렇게 상단에 학생 도구 모음이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학생 화면 보기와 파일 전송이 비활성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을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지금 학생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 화면 보기와 파일 전송이 활성화가 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학생 화면 보기는 그냥 더블 클릭해도 보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 학생을 선택했을 때 파일 전송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일 전송을 클릭을 하면요. 상단은 우리 선생님용 기기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은 선택된 학생의 노트북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에서 제가 넷소프트스쿨 이 소개 자료, 지금 이거는 파워포인트 파일이고요. 이거를 이 학생에게 파일을 전송하려면 선택을 해가지고 학생의 데스크톱, 이 데스크톱이 바탕화면을 뜻하거든요. 학생의 데스크톱, 여기에 C 드라이브에다가 파일을 전송하면 오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C는 학생이 시스템 파일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의 이 데스크탑이 학생의 바탕화면을 뜻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끌어당겨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올려놓으면 학생의 데스크탑에 파일이 전송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 학생에다가 파일을 전송하는 게 파일 전송이고, 그럼 여러 학생에게 파일을 전송하려면 어떻게 하냐? 여기 그룹을 선택을 하고요. 파일 분배를 클릭을 하면 새 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렇게 학생들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콤보로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모든 학생들한테 선택을 해서 파일을 전송하려면 역시 파일을 선택을 해가지고 학생 이름 위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그 학생의 바탕화면에 해당되는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래에 이렇게 파일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주요한 기능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사용 중에 가장 쉽게 또 사용하는 기능 중에 맨 위에 기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전체 잠금을 한번 클릭을 하면 학생들 전체가 화면이 이렇게 잠기고요.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학생 화면이 전체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 전체의 인터넷을 전체를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인터넷이 전체가 허용이 됩니다. 아까 옵션에서 들어가셔서 교실 네트워크 설정에 이렇게 고정교실, 이동교실에 들어가 가지고 이 이동 수업 시 승인된 학생만 입시를 클릭을 해놓으면 제가 한번 이거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제가 이제 다른 교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업을 종료하려면 하단에 2-를 이렇게 교실 이름을 클릭을 하면 수업 종료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그러면 새 창이 나타나고 여기에 제가 이제 2-3, 2-3 교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입실 퇴실을 해가지고 2-3이라는 교실로 들어오게 되면 제가 이거를 껐다가 한번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시 3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2-3이라는 교실로 들어가면 학생이 자동으로 교실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낌표가 떠가지고 선생님께서 이 학생 들어와서 수업을 해도 되는 학생이네 라고 선택을 해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연결을 시켜줘야만 해당되는 학생이 이렇게 교실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주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의 모든 내용은 여기 넷소프트스쿨 단넷에 들어가시고 전라북도교육청 상세보기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동영상이라든가 자료실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모든 내용들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내용은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제 연락처고요. 저희 홈페이지 하단에 저희 회사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이 이메일 주소라든가 휴대폰 혹은 유선전화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